네. 그리고 그 한 가지는 그 귀농 그 11쪽에 함께하는 농촌 정착 농종 구현 사업인데 이거 지금 귀농하셔서 창업을 하시거나 주택 구입 지원 사업을 해드렸다 그랬는데 지금 올해 귀농하신 농가가 대충 과장님 아시는 대로 몇 농가나 되고 그동안 귀농하신 총 누계 농가는 얼마나 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아직 끝나진 않았습니다만 현재까지 그 11농가가 그 귀농을 해서 창업 자금으로 이제 16억 6,500만 원을 그 창업 자금으로는 뭐냐면 이제 15억 1,500만 원하고 주택 자금으로는 이제 1억 5천을 그 했는데 지금 그 실제적으로 이제 아직까지 나간 돈은 예, 그 돈의 그 뭐 10% 정도고 주택 자금은 하나도 못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못 나가는 게 저희가 그 귀농인에 대한 그 확정은 행정에서 하는데 돈에 대한 집행은 이제 은행에서 하기 때문에 그 은행법으로 따지다 보니까 뭐 돈이 지금 액수가 크니까 아마 그게 담보물권 때문에 못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지금 그 애로 사항인데 저희가 요건만 되면은 귀농인들은 저희가 다 그 이 행정 지원은 다 해드리는데 그게 이제 그 은행에 가서 이제 은행에서 그 융자가 좀 덜 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올해는 11농가고 그럼 총 몇 농가? 아, 11가구에 아니, 저희가 이제 11년도부터 한 거는 이제 92 농가인데, 알겠습니다. 예. 총 92농가. 올해 영화인데 한 가구당 보통 2명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2명 정도 됩니다. 그 본의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은 이게 이제 뭐 보건소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 문제인데 그 출산 장려도 관계가 있고 또 그 귀농을 하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데 이왕이면 그 미래지향적인 그러니까 젊은 층 귀농을 유도하는 그러니까 본의원이 보기에는 지금 귀농하시는 분들의 연령층이 거의 50대 정도로 보고 있는데 과장님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50대에서 60대 살고 또 최근에 와서는 지금 40대도 좀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젊으신 분들이 지금 이제 양구 같은 경우를 볼 때는 이제 그 특수 작물이라든가 명품화로 인해서 소득이 많이 올라가고 있고 농업이 그냥 일반 그 간의 수공업식이 아니라 이제 기계화, 정보화, 기업화에 가까운 농정이기 때문에 그 젊은 귀농인들을 양구군으로 전입을 유도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타시군에 가서 좀 벤치마킹을 해서 지금 해남군이라든가 여타 그 농촌에서 젊은 귀농인을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그 경제과에서 하는 창업자금처럼 그 젊은 층이 귀농을 할 경우에 뭐 비닐하우스 뭐 젊은 사람이 무슨 돈이 없잖아요.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거 아니라면 그런 경우에는 어떤 법적인 것을 검토를 하셔서 그 보조율을 100%를 해줘서 만약에 비닐하우스를 한다 그러면 땅이 있을 경우에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그 기반 시설 비용을 뭐 융자를 하든 어쨌든 해서 젊은 층들이 그 농업에 올인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가져서 그 인구 귀농하시면은 나이 드신 분들이 귀농하면 그냥 그 숫자로 가지만 젊은 층이 귀농을 할 경우에 출산도 할 수 있고 또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내서 또 박진감 있게 농촌 발전에 기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도 좀 국비를 딸 수 있는 게 있는지 없다라고 하면 양국은 자체 프로그램에도 좀 개발해서 좀 적극적인 귀농인에 대한 지원과 양구군의 그 유입이라 그래야 될까? 유입하는데 좀 활성화를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젊은 청년 귀농인에 대한 프로그램
혹시 아시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저희가 새로 들어온 귀농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인턴제라고 해서 선도농가 플러스 귀농 인턴에서 저희가 이제 실습을 시키면서 이제 일부에 어느 정도 이제 보상을 주면서 하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한 번 받으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직접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이제 그런 분들이 한 6명, 5명 내지 6명을 저희가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하여튼, 예, 그거를 좀 활성화해서 젊은이들이 많이 양구에 귀농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좀 시책을 발굴해서 시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네, 본의원 질의는 그거로 마치고 아까 이상건 의원님께서 질의했었던 수도권 물류센터 그거는 정말 진짜 농업정책과에서 너무 무사안이한 대처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협에서 이거 임대라 그래야 되나요? 그 위탁에서 일전에 처음에 농협에서 이거를 운영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랬다가 몇 년 전에 일반인한테 입찰을 해서 위탁을 줬죠? 거의 한 3년 동안 민간인 위탁을 4년 됐나요? 2013년도 1월 23일 날 했습니다만은 올해 그래서 이제 운영이 잘 안 되는 관계로 올해 10월 28일 날 아니 이번 현재 위탁 말고 그 전에도 다른 업체에서 위탁을 하고 있다가 못해서 예, 농협에서 하다가 못해서 이제 이 한국농업 프라자 근로지 위탁을 줬다가 또 거기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래서 도로 농협을 준다. 이거 너무 아니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새로운 체계로 예, 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사회가 끝나게 되면은 제가 끝난 다음에는 이제 별도의 세부 그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농협에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 비용이 일반인에 직접 주는 거와 농협을 통해서 농협이 일반인을 주는 거와 양구군에 대한 소득은 양구군에서 받는 위탁료는 같습니다. 농협에 같이 받아요. 예,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운영 방법은 이제 저희가 이제 농협에다가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농협에다가 이제 유임을 이제 할. 근데 양구군에서도 위탁자를 잘 못 받았는데 농협이 하면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그게. 네, 그래서 지금 아주 신중하게 계속 저희가 명도 소송 끝나고 나서 건물 정리하면서 계속 농협하고 의사를 많이 전달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하여간 오늘 끝나게 되면 세부적으로 다시 내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건 그런데 왜 이런 지리한 얘기를 하냐면은요, 농협이 운영해오다가 성과를 못 내고 그 이미지가 그래서 이제 일반인한테 군에서 직접 위탁을 줬었다가 안 된다. 라고 하면 또 과거로 도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운영 방식을 어떻게 바꾸는지는 모르지만 아까 이상건 의원님도 제안을 했지만 물류센터라고 해서 그때는 물류센터가 필요한 시기였지만 지금은 여러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물류센터의 의미가 없어졌어요. 바로 직거래예요. 농산물을 옛날처럼 도매 경매시장으로 안 나갔을 때는 일단 물류센터에 거쳐서 거기서 재포장을 한다든가 해서 거기서 놔뒀다가 판매를 했지만 이즘에는 밤에 새벽에 맞바로 농산물 도매 경매시장으로 가서 많은 물량은 소금은 물량은 택배로 다 하고 물류센터를 거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꼭 죽어도 물류센터로만 가야 된다라는 거는 없잖아요. 또 법에 그렇게 돼 있다 그래서 그걸 변경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품관을 운영한다든가 명품관을 운영하기에는 거기가 주거지역이 아니니까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니까 그 물류센터를 활용을 해서 꼭 농산물로만 해야 된다라고 하면 농산물 아울렛을 하든지 요즘 현대에 맞는 그 비싼 땅에 땅값은 엄청 올랐다고 계속 자랑들을 하시는데 그 건물이 있는 데다가 거기에 유용할 수 있는 활용 가치를 연구를 해서 그거를 해야지 농협에서 하시다가 잘 안 돼서 군청에서 또 못한다 해서 군청에서 맡아서 하다가 또 안 되는 거를
그 뭐 경영 방식을 어떻게 획기적으로 바뀌었는지는 모르지만 또다시 농협에 토스를 해준다. 이거는 너무 미온적인 그 양구군의 재산을 활용하는 행정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용역을 주시든지 공무원 머리에서 만약에 안 나온다라고 하면 공모를 하시든지 해서 하남물류센터를 양구군에 도움이 되는 어떤 뭐 거점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여튼 물류센터의 의미는 이제 현대적인 생활 방식으로는 없어진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머리를 좀 다른 방법으로 돌리셔서 농협을 줘도 똑같은 절차를 또 밟아가고 또 응찰자가 안 나오면 농협에서 또 싼 값에 또 그거를 뭐 창고 형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그런 행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획기적으로 그거를 좀 활용도를 좀 바꾸는 거를 검토를 해보시는 게 어떨지 그걸 제안을 드립니다. 예, 여러 가지로 예, 검토하고 저희가 오늘 그 결과가 나오게 되면 세부적인 계획을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벌써 뭐 농협에 주기로 약속을 하셨나 보네요. 아니, 오늘 이사회에서 이제 통과가 돼야지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부적인 거는 앞으로 좀 이렇게 좀 많은 관심을 갖고 그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경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창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노고가 굉장히 많으신데 본의원이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여러 의원님들이 수도권 그 물류 기지를 포함한 군에서 그 운영하고 있는 농산물 그 유통시설 에 관해서 그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참 제가 굉장히 좀 그 질의 답변을 들으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것은 특히 그 수도권 물류기지와 관련해서는 본의원이 이거 구입 단계에서부터 공직자들이 국민의 어떤 세금이나 이런 걸로 공유재산을 관리해서 운영을 하면은 적법한 어떤 그 절차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항상 예산 확보해서 짓고 또 준공하고 이러는 거에만 그 신경을 쓰지 실질적으로 이거를 관리 운영하고 이러는 데는 제도적으로나 또 현실적인 대응을 못해서 항상 이런 것이 그 애물단지로 전락한다. 그래서 꼭 수도권 물류기지를 할 때도 이런 것을 저희가 꼭 좀 감안해서 이런 것을 해달라 그랬는데 오늘날까지 이런 것이 그런 그 제도적 절차 없이 이런 것이 하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도 이 책임 규명이 안 되고 이게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이게 뭐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내가 업무 맡고 있는 동안만큼은 이게 그냥 현 상태로 이렇게 가는 게 좋지 않냐. 이게 계속 이게 연례 반복적으로 이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그 답변 들으면서도 제가 좀 앞서 최경지 의원님 지적했듯이 계속 뭐 다시 또 농협에 이걸 뭐 위탁해서 이걸 정상화하려고 그런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저 이와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좀 과장님한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전적으로 뭐 책임져야 될 일은 아닙니다만은 현직 과장님으로서 또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리인 만큼 제가 좀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물류기지가 당초에 아까 이상권 의원님이 그 질의를 했었는데 당초 얼마에 구입을 했죠, 이거에? 그 자료 아직 안 나와 있습니까? 당초에 토지 및 건물하고, 토지 및 건물이 이제 그때 28억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고, 그동안 또 시설 설치하는데
6억 1,2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예, 그렇죠. 예, 예. 그래서 34억 1,2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 농협에서 관리할 때 그 수도권 밀류 기지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 마케터 지원 등 굉장히 많은 그 지원을 해왔습니다. 맞죠? 예, 그게 그 시설 설치비에 포함이 돼 포함이 있습니다. 돼 있습니까? 예. 그럼 조금 전에 저희가 전 의원님이 했듯이 지금 그게 저희 감정가가 얼마나 그랬죠? 감정가가 토지물 건물 앞에 재산에 관해서 감정가가 이번에 이제 그 임대주기에서는 그래 감정가 이거잖아요. 그렇지 공시가 감정가. 그럼 뭐 그래도 감정가도 그 28억 그러니까 29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그 집행부에서 수도권 물류 기지를 우리 의원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부분에 관해서 그 대책을 호소하거나 대안을 요구할 때마다 꼭 이런 변명 아닌 변명을 했습니다. 비록 이것이 정상적으로 운영은 되지 않더라도 저희가 투자 대비 지가 상승이나 그 토지의 가치 상승으로 인한 황금성을 따졌을 경우에는 이건 결코 실패한 예산 투여나 정책이 아니라고 변명을 했는데 여지없이 그것이 이제 거짓임이 제가 드러났고요. 그것보다 굉장히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과장님 거기가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그 업체에 대한 저희가 사용료가 지금 일부가 징수가 안 되고 있죠. 예, 7,090만 4천 원이 지금 안 되고. 예, 이것도 굉장히 문제입니다만 더 문제인 것은 이게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이게 제도적인 문제예요. 지금 행정재산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센터에서 관리하죠. 맞죠? 예. 그럼 행정재산을 군수가 그걸 조례에 근거 없이 위탁이나 사용료 징수를 할 수 있어요? 그거 답변해 주세요. 그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조례는 없는데 저희가 이제 행정재산을 하다 공유재산관리법으로 저희가 이제 취급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여기서도 이제 조례. 자, 과장님. 공유재산관리법은 결코 지방자치법을 앞설 수가 없어요. 지방자치법을 수행하기 위한 법에 어떻게 보면은 공유재산관리법의 모법이 될 수 있는 게 지방자치예요. 지방자치법입니다.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 근거 없이 사용료나 이런 것을 징수할 수 없게끔 돼 있고 판매시설을 운영할 수 없게 돼 있어요. 명백한 이것은 지금 양구군에서 위법을 한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어떤 소송을 해도 양구군에서 그쪽에서 만약에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이건 어떤 민법상의 어떤 청구권은 가능할지 몰라도 절차적인 하자가 있기 때문에 양구군에서도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이에요. 그래서 본 의원이 이 수도권 물류기지를 제정 시부터 바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책임 소재도 분명히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감면도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공무원 파견도 하고 지원도 할 수 있게끔 이것을 수차례 강조했는데 이게 오늘날까지 이런 게 기본적인 게 지켜지지 않고 이제 와서 이걸 어떻게 다시 하겠다. 이거 굉장히 이거 좀 어불성설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전에 이것이 공유재산관리법이나 공유재산관리조례로다만 지금의 양구군에서 하는 행정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과장님?
이건 명백하게 전임자들한테 그동안 이것을 이건 책임 규명이 돼야 될 사항이에요. 이거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도 아니고, 저 뒤에 지부에 부군수님 나와 계시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을 이 자리에 출석시켜서 이 책임 추궁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해당 그 조례를 저희가 빨리 만들어서 미흡한 부분을 갖다가 충족해 나가겠습니다. 또 이와 관련돼서 이것이 비단 저는 이 수도권 물류 규제만 한정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 양구군에서 농산물 유통 시설이나 센터로 지정이나 지원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지금 시설들이 우리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이 수도권 물류기지 말고 어디 있습니까? 그거 자료 나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잘 못 들었거든요. 저희 군에서 뭐 유통 관련이나 뭐 이런 그 시설을 농산물 판매장 형식으로다가 저희가 지원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그 공유 시설이 센터에서 관리하는 게 어떤 거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통시설 판매장은 저희가 그 양구에 있는 명품관이 2개 있고요. 춘천에 그 역전에 하나 있고, 그 판매시설은 2개 있는 거로 알고 3개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판매 시설은 역전에 있는 것은 양구군 공유재산은 아니지 아니고. 임대. 그리고 저 해안면 지역이나 두타현 지역에 또 소지섭 갤러리나 이런 데 보면은 작은 규모입니다만은 이런 이 판매 시설들이 운영을 되고 있거든요. 그런 시설은 어디에서 관리를 하죠? 부서가 틀리는데 이제 그 해당 부서에서 이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경제관광과, 북한관도 경제관광과, 네. 그럴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는 거는 그 명품관 2개하고 저기 유탁받은 그 춘천거 하나 해서 저희가 그 건물은 시설한 거는 그 명품관 2개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좀 그런 부분도 조금 좀 책임 소재가 좀 불분명한 게 있어요. 우리 경제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우리 군 공유재산, 토지 위나, 또 건물 내에서 상행이나 뭐 이런 것이 농산물을 포함한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제대로 제가 봤을 땐, 무슨 뭐 임대 계약이나 사용 수익 허가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물론 임대료를 받고 감면해주고는 그것은 차후의 문제입니다만은 이런 것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참고적으로 우리가 아주 오래전에 임경순 군수 재직 시에 광치령 쪽에도 농산물 판매 시설을 저희가 국공유지하고 교환을 해서 설치한 시설이 있거든요. 그것은 거기 농산물 시설로 그때 설치한 게 아닙니까? 과장님 모르시나요? 그거는 모르고 제 기억에는 민간 자본 보조로 진 게 2군데에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민간인 자본 보조로 진 직판장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양구군 공유재산이에요. 그리고 양구군 지금 명품관하고 그럼 거기 농산물 판매장하고 당시 세정경영과 경영 수익 차원에서 경영 수익계에서 관리해서 운영되던 게 이제 지금 일부가 센터로 이것이 이제 업무가 이관이 돼서 이렇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많은 부분들이 거기에서 본질을 벗어나서 이런 것이 지금 이제 좀 운영이 되고 이것이 기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나 좀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이런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운영하고 이름에 있어서는 반드시 제도적 근거, 조례나 관련 규정을 관계 법규에 맞게 이렇게 제정을 해서 해야지만 나중에 책임 관계도 분명히 물을 수가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또 감면도 이렇게 해줄 수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이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전부 다 나중에 소송까지 가고 가도 끝도 없고 득도 없고 그냥 유야무야 되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그 비일비재합니다. 비근한 예로 지금 귀농인 문제도 나옵니다만 저희가 양구군에서 귀농인 지원센터 건립을 했어요. 그 민간자본부조 100%로 해서 나중에 기부 체납받아서 뭐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귀농인 지원센터로다가 운영이 전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그 편법 운영이 가능한 거고 아무도 책임을 안 지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이건 뭐 처음 시작부터 굉장히 잘못됐습니다만 제가 몇몇 공직자들하고도 얘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 정상적으로 유통시설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게 그나마 양구 명품관입니다. 명품관도요, 저거 문제투성이에요. 근본적으로. 과장님 명품관 조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품관도 우리 공유재산 관리 그 조례에 의해서 그 운영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명품관은 공유재산 관리에 의해서 그것이 관리가 되어야 된다면은, 그거 왜 센터에서 그거 합니까? 센터에서 왜 관리관을 지정을 해갖고 그 명품관을 관리해요? 그 공유재산 관리법의 관리 조례나 이런 거에 의해서 이것이 운영이 되려면요, 이것이 그 일반 재산으로 분류돼 갖고 지금 무슨 과에 재정운영과에서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조례 없이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건 엄연히 지금 행정재산 관리관이 이게 지정이 되어 있고 더군다나 거기에서 양구군의 어떤 농특산물 이거 제도적으로 이거 문제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가장 절차를 지키고 준법을 해야 될 양구군에서 굉장히 이런 그 시설들을 기형적으로 편법적으로 관례라는 명목으로 이게 운영되고 오니까 나중에 사고가 뻥 터져도 이거 책임 규명도 안 되는 겁니다. 전전 하다 보면은 다 퇴직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수도권 물류 기지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것도 분명히 이거 해야 돼요. 양구군에서 1년에 그 명품관 수입료가 얼마나 발생이 되죠? 그건 양구군에서 직접 경영을 하기 때문에.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품관 운영은 그 내부 이임에 의해서 그 재정운영과에서 첫번에 하다가 우리가 이제 이 기술센터로 그 업무 이임이 돼서 이제 저희가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지적하신 대로 운영 조례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그것도 저 하나물류센터처럼 없는 거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빨리 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제가 지금 하는 거는 그거는 제가 뭐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고 거기서도 인정한 사실이고 명품관 1년 수입이 얼마나 발생되는 거예요. 지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10월 31일까지 8억 4,800만 원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보다는 조금. 아니 그게 매출이에요? 아니면 수입이에요? 총 매출입니다. 매출. 그 수입은 한 어느 정도 발생되죠? 그게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수입은 뭐 여기서 7% 정도지. 7%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년에 한 8, 9천만 원 정도 수입이 예. 발생. 그거 예산에 저희가 잡아요? 세입으로 잡아서 다시 그거 편성합니까? 아니면은 여기 아니면은 그걸 자체적으로 거기서 인건비 제하고 이렇게 아니에요. 하고 그렇게 안 되고요. 모든 거는 이제 우리가 예산에 서 있습니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비 예산이 어디 편성이 돼 있어요? 예산이 그게 2001 돼 있습니다. 경상용비로 돼 있습니다. 그거 아니고 2억짜리. 별도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어디 편성이 되어 있어요? 별도로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거죠? 예, 그렇죠. 이것도 예산 편성상의 문제가 있어요. 그거 양구군수가 직접 그거 관리하면은 1년에 거기 우리 이 군의 예산서에 물품 구입비 얼마, 거기에 또 경상경비 얼마 이런 것이 전부 다 포함돼 갖고 이거 해야 될 사항이에요. 이것이 관련 조례나
무슨 뭐 특별회계나 이런 거에 의해서 이게 관리가 안 될 경우에는 그거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 그러니까 뭐 과장님이 제가 수차 말씀드리지만 과장님이 100% 책임져야 될 일도 아니고 이것이 관례적으로 이것이 저희 군의 특히 이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이런 농수산 유통이라는 명분으로 만든 이런 시설들이 제도적 정비 장치 없이 이렇게 주묵구고식으로 관례대로 운영되고 이러다 보니까 언제든지 이런 것은 군민이나 아니면은 뭐 또 다른 뭐 상급기관이나 이런데 질타나 감사가 있을 수 있는 사항이고요. 이거 회계법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많게 이게 기형적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들이 어떻게 다시 재사용되고 어떻게 그것이 검증되고 이러는 것도 사실 좀 불명확한 상황인 것 같고요. 그렇다 그래서 제가 거기 큰 부정이 있었다 이런 것은 아닌데 저희가 이거 파악을 하거나 이런 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예? 양구군에서 발생되는 모든 수입이나 모든 물품 구입은 예산으로 표기되게 돼 있어요. 엄연히 지방재정법상에는. 예? 그것을 빠져나가려면 어떤 조례나 관련 근거가 있어야 돼요. 하나 그런 거 없이 말이야. 예? 수십 년 동안 이렇게 기형적으로 운영하고, 당연시하고, 또 사고 터지면 그때 가서 땜빵하고, 이거 안 돼요, 이거. 그래서 차제에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안 될 경우에 무슨 저희가 위원회를 만들어서라도 이건 감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될 사실 그런 사항입니다. 이거 집행부만의 책임은 아니죠. 어떻게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본의원이 지적하고 과장님이 공감하신 부분을 차제에 이걸 좀 적어하실 좀 용의가 있으십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거를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마련을 하겠습니다. 하고, 명품관 운영은 저희가 매일 결산을 봅니다. 그래서 매일 세출과 세입에 대해서 저희가 그걸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학절이하고 집판장 우리가 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공유재산이 아니고 그건 그 당시에 92년도 4년도 그때 이제 이 민간의 자본적 보조로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운영이 좀 잘 안 되고 자꾸 넘어가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됐는데요. 그거는 이제 그렇고 나머지 우리가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지적사하신 대로 관리를 다시 조례도 다시 만들고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을 그것을 심사하고 그것을 의결할 수 있고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의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또 다른 양구군에서 또 다른 어떤 제도적이나 이런 위임 근거 없이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 세입을 해갖고 문서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만 그런 것 자체가 편법이고 불법입니다. 세외 수입으로 이제 취급하는 겁니다. 세외 수입으로요? 예. 그렇다 하더라도 세외 수입의 근거가 있어야죠. 제도적 근거가 있어야지. 그게. 엄연히 행정재산에서 발생된 정당한 수입을 그걸 그렇게 별도의 그걸 자체적인 장부를 부서에서 갖고 그걸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어떤 근거에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비밀리에 통장과 비밀리에 어떤 이런 것이 갖고 있다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내용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이 엄연히 법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땐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모든 수익과 지출은 예산으로 표시되어야 돼요. 양구군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세부적인 그런 부분들은 어떤 특별회계나 아니면은 조례의 위임 근거 규정이나 이런 게 없을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우리 또 다른 어떤 제2의 하남 문제를 막을 수 있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여 의원입니다. 저 간단하게 궁금한 거 한 두 가지 정도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식품 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절임 배추 시설 한개소 완료되었고 시설 현대화 시설 또 포기한 것도 있고 2월 추진한 것도 있고 이런데 요거에 대해서 사업 설명이 어떻게 해서 하셨던 건지 한번. 예, 김동윤 질의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4쪽 두 번의 농식품 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올해 사업량이 6개소가 돼 있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추진 실적의 배추 절임이 하나가 됐고 하나는 사업 포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설 현대 사업 하나도 이제 사업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월 추진이 이제 3개 중에 이제 하나가 배추 절임이고 이런데 사업 포기를 한 게 된 거는 이제 이유별로 나누면 이제 여기서 제가 검역은 못 해드리고요. 하나는 배추절임 시설은 사업 부지 미확보로 이제 사업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하시겠다는 분의 의지해서 하신 건가 아니면 공모 사업을 해서 하신 건가요? 이거는 이제 개인 신청에 의해서. 개인 신청에 의해서요? 예, 그래서 그걸 그럼 아무나 신청하면은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대주냐. 제가 본 의원이 요걸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은 이제 절임 배추 선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 같은 해는 이제 배추가 좀 이렇게 무름 배추가 많아서 포기로 사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애로점이 있는 게 마른 병 위에 마른 거 그런 게 있어서 절임 배추를 많이 선호하는데 여성농업이라든가 생활개선에 이런 쪽에서도 개인적으로 절임 배추를 해서 이렇게 판매하는데 하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공모도 좋고 또 이렇게 본인이 이제 시설을 크게 하신 것도 좋지만 소규모라도 이렇게 좀 회관이라든가 이런 이제 위치가 있는 데서 부업으로 이게 배추 심어서 1,000원씩 파는 것보다 절여서 팔으면 3,000원이나 한 4,000원 정도가 되니까 농협 부업으로도 해서 그런 거를 생활 개선이나 여성 농업인의 교육이나 그런 데도 좀 방영해서 사업이 좀 활성화될 수 있는 게 큰 허가 내서 하는 이 사업보다는 그래도 물이나 이런 게 맞다면은 개인적으로 해서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더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줬으면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본사업은 이제 총 사업이 1억입니다. 1억인데 이제 그 중에 배추절임은 이제 70%가 지원이 되고 30%가 자부담인데 시설 자체가 이제 새로 신축을 해야 됩니다. 건물을. 그러다 보면 이제 자부담이 이제 이거보다도 더 들어갑니다. 이제. 그리고 또 왜냐면 이제 강량이 위생 허가로도 또 맞아야 돼요. 그러다 보면 모든 시설이 이제 정화조라든가 이런 게 이제 쉽게 할 수가 있는데 떨어져 있는 데는 이제 정화조 별도 시설 하다 보면 정화조에도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는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지금 사업 포기하는 사람들도 부지가 없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적으로는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또 일전에도 뭐냐면 지사가 주셨다시피 자부담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으면 사업을 갖다가 저희가 이제 추진을 안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이거는 원칙대로만 하신다면은 또 신청만 하시게 되면은 확정만 되면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거는. 요건 이제 시설에 대해서 규모가 맞아야 되는. 예, 그러니까 재래식으로는 서로 개인 대 개인 간에는 되는데, 이 상표가 붙거나 박스 포장하려면 어차피 위생 허가를 맡아야 됩니다. 이제 박스는 절임 배추라고 해서 이렇게 판매를 하시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올 같은 해는 특히 이제 절임 배추가 선호도가 좋아서 뭐 그 여성 농업인 센터라든가 또 아니면은 그 개인적이라도 할 수 있는 분들이 좀 절임 배추를 활용해서 좀 농가 소득을 올렸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예, 예. 그리고 또 예. 한 가지는 그 예전 그 영동식품 지금 우리 상건 의원님께서 예. 말씀하셨는데 사과즙이나 그 아로니아 즙 요거를 생즙으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 애기 뭐라 그러나 그 왜 달여서 하시는 그런 걸로 하신 건가요? 그 공장에서는? 예, 그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과즙도 그렇고 아리노아즙도 이거 생즙으로는 생즙으로. 아니요, 생즙으로 하게 되면 유통기한이 안 길기 때문에 네네. 이거는 이제 멸균을 시킵니다. 아, 멸균. 예, 예. 아니, 제가 본 의원이 요거를 이제 뭐, 영동식품에서 하시는 거를 뭐, 그렇다는 건 아니고, 우리 여기 내림집 있잖아요. 우리 건강원 같은 데서 이런 즙도 많이 내리고 또 해서 판매도 하고 하는데, 기자도 지금 그 건강원이나 이런 데서 그 장사도 안 되고 해서 너무 이제 그 불경기라 좀 힘들어 하시는데 이런 큰 회사에다가 이거를 주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그 소규모 이렇게 건강원 같은 데도 나눠서 하셔서 판매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해서 이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답변 드릴까요? 네. 예, 그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걸 저희가 왜 이렇게 했냐면요. 그 멸균으로 해서 지금 건강원에서 하는 거는 이제 조그맣게 뭐 간해수공업식으로 되는데요. 네. 저희가 상표를 붙여서 상표를 붙여서 판매를 하려면은 허가 이상 허가를 다 맡은 회사에서 가공을 해야지만은 이탁을 해야지만 이게 그 상품으로 이게 전국에 팔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갖다가 저희가 이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하려면 이제 돈도 많이 들어가고 아까 절임 배추 하나 하는데도 1억 들어가도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탁을 본 하는 의원이 겁니다. 생각하기에는 또 이렇게 판매처가 그러면 지금 뭐 영동식품 예전 영동식품인데 그럼 거기에서 그 사과 뭐 이렇게 좀 파지라든가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색상이 안 좋은 거는 그럼 거기서 구매를 해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아니요, 본인이 예. 답변 드릴게요. 본인의 과일을 농산물을 갖다 맡기게 되면 거기서 거기서 가공해서 착즙해서 포장까지 해주는 거기서는 겁니다. 이제 수공만 받으시고 예, 판매는 예. 각 농가에서 예, 예. 하신다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예. 한 가지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동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모든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위원장님 몇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산지유통 저장시설 관련해서 올해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을 사업 설명회를 업체 주민 대상자를 대상으로 업체들까지 다 와서 그런 사업을 했는데 아주 올해는 그런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이 아주 원활하게 잘 된 것 같습니다. 다른 부서나 또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시설하우스 지원 사업 관련해서도 내년에는 저온저장고하고 동일한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에서 했던 방안을 검토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영세농업이 경쟁력 제고 사업 5억을 지금 올해 사용을 못했다고 하는데 지금 내용 각종 현장에서 사업을 보면 하우스나 관정 지원 사업 또 여러 가지 지원 사업에 보면 농가의 재배 면적에 따라서 지원을 해줄 수 있고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없는 지원을 못 받는 분들이 이런 영세 농업의 경쟁력 제고 사업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런 홍보가 미흡하니까 해당 읍면에서는 그 사업별로 규정대로만 적용해서 농민들한테 알려주니까 이런 사업비가 있는지도 모르고 또 그런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 초에 경쟁력 제고 사업 영세 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 관련해서 설명을 할 때 0.5헥타나 1헥타 미만의 농가들 대상으로 하고 법인이나 장목반들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올해 이제 농민들이 여러 가지 지원 사업에서 자기 규정된 재배 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또 각종 사업들은 못 받고 또 이거는 홍보가 안 돼서 이런 사업비를 못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런 홍보가 좀 확실하게 돼서 이런 사업비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친환경
화장실 설치 사업 올해 4개소 했는데 지금 양구군 관내에는 시설하우스 재배 면적이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로 시설하우스가 위치된 지역 내에는 이런 친환경 화장실 같은 게 더 설치가 되도록 그런 민원이 많이 접수되기 때문에 그런 지원 사업이 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그 농업지원과 분야에도 몇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쌀 포장재 지원 사업 관련해서 올해 첫 시행을 했는데 첫 시행치고는 그래도 잘 됐습니다. 근데 다소 미흡한 점은 포장재 재질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또 일부 면에서 홍보가 좀 덜 돼서 그런 것들이 안 된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포장재 재질도 좀 향상시키고 또 일부 방산 같은 경우는 또 쌀이 오대미가 아니고 다른 오륜벼나 향미 다른 그 품종도 재배하기 때문에 포장재를 일부 좀 별도의 포장재 같은 것도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그 토종꿀 관련해서 한봉협회에서 종봉 사업을 좀 두타연 등 전방 지역에서 하고 싶어하는 사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검토해 주시고 콩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기준으로 전년 대비해서 좀 줄었는데 그 20헥타에 20헥타 정도의 연 소득이 한 10억 정도로 되어 있는데 올해 지금 그 농가들이 콩을 수확하고 늦가을 장마나 이런 것 때문에 그 콩들이 지금 터지거나 썩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콩 농가에 대한 그 피해 현황도 좀 파악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시고 그 관정 사업을 올해 농업지원과에서 했는데 읍면별로 그 농가들의 재배 면적이나 이런 거 그리고 또 지역별로 관정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있고 암만 관정을 뚫러도 물이 안 나오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잘 고려해서 관정 사업이 또 반납되거나 이러지 않도록 다른 지역에 잘 적절하게 하고는 있는데 그런 것들 좀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펀치볼 농업시험장을 가보니까 지금 직원이 한 2분 정도 근무하고 있는데 아까 업무 보고에서도 봤듯이 많은 사업들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2분이 아예 그냥 농민보다도 농가에서 일하시는 것보다도 더 완전 논밭은 아니면 밭에서 일을 하고 계시던데 저 무기계약직이나 아니면 일용직 인원을 더 채용해서라도 청사 관리도 좀 되고 그 건물은 엄청 큰데 그 2분에서 논밭에 가서 일하고 또 와서 그 정리정돈하고 과거에는 제가 직원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2명에서 그 많은 또 일용직 근로자들 관리하면서 그거 하려니까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 통일 농업시험장 관련해서도 그 직원을 추가적으로 운용하든지 그런 방안을 검토해서 좀 청사 관리도 좀 쾌적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안대책 추진단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대책 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여 의원입니다. 가을 장마 이상 고온으로 일손 부족 등으로 시래기 콩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피해 상황에 대해 실태 파악을 하셨는지 또한 피해에 대해 향후 조치 계획을 마련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안대책 추진단 주장입니다. 김동여 의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진짜 우리가 평년 강수량이 11월 강수량이 120mm였는데 올해 11월 강우량이 210mm입니다. 그리고 기온이 평균 8도 이렇게 아주 공중습도가 80% 이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진짜 예전에 없던 저희 30년 내에 진짜 아주 특이한 기상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파악하고 이제 예의주신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나 해안 분들이 저희한테 이렇게 이런저런 자료도 주시고 우리 앞으로 이제 지침도 줘서 저희가 합리적으로 그리고 농가들한테 이득이 되게 이제 방향을 나가겠습니다. 이게 농작물이 건조가 안 돼서 피해를 발생하는 것은 농업재해 항목이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어제 도에 지원 건의를 또 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는 기상이 계속 변화가 되니까 저 지원 항목에 새로 그렇게 정부에서 편성되도록 이제 건의하고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제까지 해서 미수확 현황을 저희가 한 44헥타 정도 수확을 못한 걸로 보고 저희가 양구 남면 정도는 한 10% 정도 피해가 있을 것 같고 해안은 한 20% 피해가 있을 거로 예상하는데 지금은 저희가 한 12월 중순 정도 이제 봐서 피해 상황을 봐갖고 그때 돼야 예, 우리가 정부 차원의 지원이 없어도 군단위 지원 계획을 하긴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명품화 시래기로 진짜 양구 시래기가 명품화돼서 전국으로 알리는데 이제 올해서 아무리 날씨가 이렇게 돼서 망가졌다 하지만 명품의 가치가 없어질까봐 본인은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상 기온으로 해서 그렇게 된 거라 아시게 소비자분들께도 이제 이해가 되시겠지만 시래기를 포함 밭작물 미수확 등에서 피해 대책이나 사례를 검토하셔서 피해가 최소한 없는 방법으로 좀 방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동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펀치볼 시래기 관련해서 아까 김동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지금 해안 지역에는 인력난, 그리고 이상고온, 가을 장마, 폭설 등으로 피해 면적이 최종 44헥타르라고 하는데 이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생산량도 지금 한 20%에서 30% 가까이 감소할 것으로 얘기를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농가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해 대책 관련해서 이 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지금 군에서 예비비를 투입해서라도 겨울에 이제 한참 생산돼서 이제 조금 있으면 출하가 되는데 포장재라든가 아니면 택배비 지원 그리고 또 지금 이상고온으로 하우스 내에서 지금 일부 망가지는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환풍 시설 같은 거 그리고 내년에 종잣대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될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검토해 주시고 올해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시래기 관련한 예산이 많아서 운반 상자 그리고 덕장 지원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로 좀 피해가 그나마 줄었던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피해 면적이 워낙 많고 농민들이 지금
이 눈에도 지금 눈비에도 지금 들밭에서는 지금 시래기를 지금 수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수확이라도 얻으려고 그 인건비가 지금 엄청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속도가 한 3분의 1 정도 수준.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수확을 할 때 3분의 1 수준의 인력을 투입해도 3분의 1밖에 수확이 안 되는 그런 어려운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으니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충분한 대책이 강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지금 파프리카 관련해서도 지금 연동하우스나 이런 것들이 계속 설치되고 있기 때문에 레이카 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 없도록 좀 해주시고 그리고 올해 이제 장목반별로 내년도 사업 예산을 많이 신청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내년도 사업에 누락되지 실무자 선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좀 잘 챙겨주시고 사과 관련해서는 지금 그 공동 선별장이나 저온 저장 시설 이런 것들이 그리고 또 이제 사과 뭐 생즙을 짜는 기계라든가 사과 칩을 만드는 뭐 그런 장비들이 좀 지원이 돼서 생산만 해서 지금 그냥 박스 단위로 파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이런 공장 같은 것들도 앞으로 사업이 좀 추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영월이나 홍천 같은 경우는 지금 80% 이상 예산 보조 사업으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도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재배 면적도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좀 관심 가져주시고 또 육묘장 등 시범포 사업도 적극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그 양구군에서 농협 등에도 농가에도 보조 사업을 하지만 농협 등에도 지금 보조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농협에서는 이제 농협의 시설 쓰지 않는 시설들을 좀 뭐 일부 장목반이나 아니면 양구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요구하는 그런 시설들을 좀 활용하려고 하는데 농협에서는 보조 사업이나 이런 거는 뭐 많이 받으면서 그 협조는 지금 안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것들도 좀 강력하게 협의를 해서 농가들이 그 뭐 지금 저온 저장 시설이나 아니면 보관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뭐 건조 시설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난리인데 쓰지 않는 그런 것들 시설들을 좀 협조해서 쓸 수 있도록 그 군 차원에서 그 대책 마련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오늘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를 보니까 여지껏 그 지금 다른 부서도 많이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가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장 잘 만들어 왔기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보시고 많이 질의도 해주시고 또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안도 많이 제시해 주셨는데 하여튼 요구 자료는 정말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그 공무원분들께서 농가와 현장 위주로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물이 정확하게 좀 산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업무 수행에 좀 더 노력해 주시고 보조사업 관련해서는 확인 및 감독을 철저히 해서 지금 각종 보조사업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게 없도록 규정을 준수해서 하여튼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시고 조언하신 사항 하여간 양국은 농업인에게 이득이 되도록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고 하여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현안대책 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15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